남편이 퇴근했나 봐요. 아내에게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들어볼까요? 아, 오늘 일이 너무 바빴어. 출근해서 전시회에 다녀온 뒤 바로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했어. 예정 회의에 연달아 출석해야지. 지금 이 순간 남편이 제일 원하는 것. 그렇죠? 이거죠. 그럼 과연 아내는 남편이 뭘 원하는지 바로 파악했을까요? 아내는 전시회, 보고서, 회의 등을 들으면서 이 사람이 오늘도 회사에서 일을 많이 했구나. 자기가 일하는 것에 비해 회사에서 충분히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려나 라고 짐작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요령 있는 사람은 중요한 요건을 앞세워 말하는데요. 여보, 저녁 좀 차려줘. 지금 배가 너무 고파. 오늘 한 끼도 못 먹었거든. 맞다. 출근해서 전시회에 다녀온 뒤 바로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했어. 예정 회의에 연달아 출석해야지. 이처럼 용건을 먼저 말하면 상대방의 생각이 화자의 초점에 바로 맞출 수 있겠죠? 이것을 바로 두갈식이라고 합니다. 두갈식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 아시겠죠? 그럼 본격적으로 두갈식으로 작성하는 법에 대해 살펴볼까요? 두갈식을 모르는 직장인은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어렵지 않다고 대부분 생각할 텐데요. 그럼에도 두갈식을 강조하는 이유는 자칫하면 서술이 미괄식으로 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보고서를 작성할 경우 일이 전개된 단계에 따라 설명하다 보면 상황을 제시한 뒤 결론이나 대안, 전망을 내놓는 순서를 따르게 되죠. 이렇게 미괄식으로 작성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두갈식은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이 아닐 뿐만 아니라 신경을 써야 지켜지는 지침일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두갈식을 사용해야 할까요? 바로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바로 상대방에게 건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갈식의 강점은 프랩이라는 기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랩은 포인트, 리즌, 이그젬플, 포인트 순서로 말하는 방식으로 핵심을 먼저 말한 뒤 그 근거를 대고 사례를 들어 설명한 뒤 다시 핵심을 짚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여보, 저녁 좀 차려줘로 시작하는 말이 바로 프랩에 따른 것이죠. 이러한 두갈식은 문단은 물론이고 문장과 문장보다 짧은 문구에도 적용할 수 있고 그렇게 쓰는 것이 좋은데요. 사례를 통해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문구를 작성할 때를 살펴보면 블루베리, 아로니아, 체리, 흑미, 포도, 적양배추 등에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하다. 이 문장을 읽는 사람 가운데 몇 단어만 읽고 쓴 사람이 말하고자 한 바를 파악한 사람은 많지 않을 텐데요. 여기서 범주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식품에 해당되므로 이 문장을 두갈식으로 고치려면 범주를 앞으로 옮기면 됩니다. 즉,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식품은 블루베리, 아로니아, 체리, 흑미, 포도, 적양배추 등이 꼽힌다로 수정할 수 있는 것이죠. 문장을 두갈식으로 쓸 때는 키워드를 앞에 써야 하고 경과 말고 결과부터 서술해야 하며 또한 아우르는 내용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좋으며 먼저 요약한 뒤 세부 사항을 설명해야 합니다. 키워드를 앞에 쓰는 방식을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 문장에서 키워드는 고객에게 할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인데요. 문단과 마찬가지로 각 문장의 앞으로 핵심 키워드를 이동하면 다음과 같이 두갈식으로 이 기간에 A카드 고객이 2, 3개월 무이자 할부를 받을 수 있는 곳은 대형마트, 할인점, 학원 등의 장소이고 2개월에서 6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는 백화점, 온라인 쇼핑, 병원 등의 장소 외에 국세, 지방세에 대해 제공된다로 문장을 수정할 수 있겠죠? 그리고 경과 말고 결과부터 서술해야 합니다. 다음 기사를 볼까요? 이 기사에서 말하는 결과는 유가가 증시 상승에 힘을 보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결과부터 서술하기 위해 앞으로 옮기면 유가도 이날 증시 상승에 힘을 보탰다. 유가는 석유 수출 기구의 산유량 한도 재조정 실패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원유 재고 감소에 힘입어 닷새 만에 반등했다로 수정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며칠 만에 상승했는지가 중요하다면 이 키워드도 함께 앞으로 이동하여 닷새 만에 상승한 유가도 이날 증시 상승에 힘을 보탰다. 석유 수출 기구는 산유량 한도 재조정에 실패했지만 미국의 원유 재고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유가가 반등했다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먼저 요약한 뒤 세부 사항을 설명해야 하는데요. 이 문장에서는 금리 동결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이야기한 부분이 세부 사항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12월 통화정책회의에서는 소수 의견마저 엇갈리는 모습이었다가 요약 내용에 해당하므로 요약 내용을 합쳐 앞으로 이동하면 그러나 12월 통화정책회의에서는 소수 의견이 엇갈렸다. 피셔 총재와 플로서 총재는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매파 의견을, 코철로코타 총재는 경기 하방 리스크를 우려하는 상반된 견해를 내놓았다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단 역시 두 갈식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 유형은 결론을 제시한 다음에 사례를 드는 편이 낫다는 지침을 보여주는 문장인데요. 이 문장 중 사례에 해당하는 알파고, 슈퍼컴퓨터, 내비게이션에 대한 내용과 뒤에 제시되고 있는 지능적인 기기에 대한 결론의 순서를 바꿔 두 갈식으로 수정하면 지능적인 기계는 대개 명확하고 잘 정의된 최종 목적이 있다. 예를 들어 구글의 알파고는 바둑에서 이기도록 만들어졌다. IBM의 슈퍼컴퓨터 딥블루는 체스에서 이기도록 프로그램됐다. 또 내비게이션은 자동차를 목적지까지 운전하게끔 만들어진다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두 갈식으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잘 살펴보셨나요? 여러분도 첫 문장에 결론을 담아 읽기 쉬운 글을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